정부가 지금 최근에 오미크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하면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췄습니다.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코로나19는 2020년 2월 23일 그러니까 2020년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대구 경북 또 신천지 관련해서 환자가 폭증하면서 국가 재난 위기 경보 수준, 감염병 재난 위기 수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합뉴스 그래픽을 제가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국가 재난, 그것이 뭐 태풍이든 화재든 감염병이든 이런 국가 재난은 네 가지 위기로 관심주의 경계 심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10월 말 11월에 환자가 폭증하면서 이제 심각 단계로 간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심각 단계로 된 것이 이 코로나19 2020년 2월 3일 전국적으로 확산 또는 지역사회 전파가 있을 때 심각 단계인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5, 6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심각 단계인데 이 심각 단계를 경계나 이런 좀 낮은 재난 단계로 낮추지 않은 상황에서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 심각 단계다. 만약 낮추려면은 이런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도 낮춘 이후에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이제 그 복지부 보도 참고 자료에 있는 테이블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코로나19가 지정돼 있는데 전수 모든 환자를 이제 감시하고 모든 환자를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2급 감염병은 전수 감시긴 하지만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약간 24시간이라는 시간 여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촉박하죠. 격리는 지금 1급 법적 격리 의무가 있죠. 그리고 2급도 법적 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뒤에 보겠지만 1급은 저 음압시설로 해야 되고 지금 정부는 4월 25일부로 이제 2급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 현행을 유지한 거죠. 그리고 4주 뒤에 격리 권고 전환으로 해서 안착기라고 그래서 격리 의무를 해제합니다. 미부과. 이 지금 문제인 거죠. 뭐 2급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격리 의무도 유지하고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의 그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니까 뭐 여태까지 해온 코로나19 1급 감염병의 수준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격리를 위반했을 때는 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을 정도로 셉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 입원 재택 치료비는 정부가 전액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또 생활지원비 2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유급 휴가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행기를 지나서 안착기 격리 권고 전환으로 가면은 이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든 집에 재택이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격리를 의무 안 하니까 이제 돌아다닐 수 있고 여기저기 퍼질 수가 있겠죠. 병원에서도 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제 병원 내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들이 많이 감염돼서 난리가 나겠죠.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니까
뭐 안 지켜도 상관은 없는데 또 의료기관 자체 관리하라고 또 이게 문제가 되면 또 이제 문제 삼겠죠. 이게 참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국민 개개인한테는 코로나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로 하고 본인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 기업에서 유급휴가비도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겠다. 또 국민 스스로 알아서 치료해라. 그야말로 이제 정부가 이제 손을 놓겠다는 거죠. 국민 스스로 알아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도 살피고 자기 돈으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야말로 이건 참 충격적인 사실인데 지금 다음 정부의 이제 어제 그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그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정의에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격리를 의무를 부과를 해제하는 것은 심각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다음 감염병을 말한다. 뭐 여기 이제 에볼라라든지 탄저, 패스트, 이제 신종 감염병 증후군, 사스, 메르스. 지금 사스, 메르스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급 감염병이 맞아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데 갑자기 2급으로 낮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급 감염병이란 전파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1급에선 즉시지만은 여기서는 24시간이라고 좀 여유를 줬어요. 신고 기간이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가 필요한 다음 항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격리가 이제 1급에서는 필요하지만 2급은 그냥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다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2급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법조항에 의하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그런데 왜 정부가 격리 의무를 해제하느냐 말이죠. 법적으로 2급 감염병도 격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격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고 이건 심각한 문제죠. 정부가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한 법률 제2조에 2급 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여기 보면은 뭐 이질, A형 간염, 백일의 장티푸스 다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근데 2급으로 낮췄는데 왜 격리가 필요 없다고 지금 임의로 그렇게 강변할까요? 이건 정부가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격리가 필요 없는 감염병 급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격리를 계속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자, 코로나19 2급 감염병 지정의 문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19가 갑자기 감염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오미크론으로 되면서 전염력은 더 높아졌고 바이러스 양도 많고 적어도 7일간 격리해야 되는데 격리 의무를 뭐 병원이나 재택에서 다 해제한다. 그러면은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나 주변 환자한테 퍼질 것이고 집에서도 확진받고 돌아다니면 뭐 지역사회, 직장, 학교 다 퍼뜨리겠죠.
그러면 다시 유행을 조장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5월 말에 가서 이제 격리 해제가 되면은 6월, 7월에 가서 다시 크게 유행합니다. 아직도 확진 안 받은 분들이 많고 백신 미접종자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은 결국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금 WHO도 그 격리 기간을 유증상 환자는 증상 시작 10일, 무증상 환자는 확진 후 10일 이렇게 여전히 지침에 명기돼 있고 미국 CDC에서는 무증상은 확진 후 5일, 경증은 증상 시작 후 5일, 중등증은 10일, 중증은 10 내지 20일, 면역 저하 환자는 20일 이상 격리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의 이제 거의 30개국의 연합체의 질병관리본부라고 할 수 있는 ECDC에서도 경증 내지 중등증에서 백신 미접종은 10일, 백신 접종이면 6일, 중증은 14에서 20일, 면역 저하 환자 20일 이렇게 여전히 격리 기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세계 최초로 격리를 해제해서 전 국민 코로나19 감염 실험을 하려는 것일까요? 참 의구심이 큽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국민들한테 여태까지 치료 비용을 무료로 해주고 생활지원금도 주고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중단하면 국민 스스로 진단 치료비 부담하고 확진 치료를 기피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샤이 오미크론이 많은데 치료비 부담을 한다. 그러면 검사를 안 받으려 하겠죠. 결국 유행 파악의 전모가 밝혀지기 어렵고 국민 개개인도 손해죠. 진단 치료 시기를 놓쳐서 중증 사망자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죠. 또 직장인들은 확진 받아도 이게 유급 휴가 이런 거 안 되니까 검사 기피하게 되고 직장 내 감염 전파, 또 지역사회 감염 전파, 또 집에 와서 또 전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감염병 감염 관리의 ABC가 격리인데 진단, 격리, 치료. 그 정부가 3T K방역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다음 정부에서 아마 어떻게 지금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이 생활치료비 지원 중단 이거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거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은 진단 치료가 더욱 어려워져서 피해가 가장 크게 될 거라는 거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치료해줘야 될 정부가 이 치료를 지원 안 해준다. 이건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19는 국가재난 심각 단계입니다. 여전히 전국적인 확산 상태고 하루에도 5만 내지 7만의 신규 확진자, 매일 100여 명의 사망자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변이가 확인됐지만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여러 종이 확인됐지만은 또 미국, 유럽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을 증가시키고 있고 미국에서 특히 BA2, 12.1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높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재감염률이 우리나라도 늘어났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 19일 2만 6천 명이 재감염이었는데 0.284%였죠. 근데 최근에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4월 16일 시점에서는 재감염 누적 환자가 5만 6천 명입니다. 재감염률도 0.347%로 늘었단 말이죠. 이 지금 오미크론 유행하면서 1,600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재감염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10%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 충분히 전모가 파악이 안 됐을 따름이지 한 번 걸렸다고 안 걸린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재감염이 늘 수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인데 격리를 또 안 한다. 더군다나 지금 계속된 거리두기 해제로서 전면 해제하고
또 실외 마스크도 이제 해제할 상황에서 국민 경각심이 떨어져 있고 백신 접종의 동력 약화 등으로 코로나가 다시 뭐 6월, 7월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2급 감염병 지정으로 해서 격리도 안 하고 또 치료비도 지원 안 한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감염병 유행의 가장 기본이 진단, 치료, 격리인데 격리를 안 한다. 이게 참 정부가 이런 그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것을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2급은 격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을 위반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그 2급 감염병 코로나19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